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28세 직장인 김민수 씨인데요. 민수 씨는 작년 봄 회사와 가까운 곳에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원룸은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방은 넓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무엇보다 월세가 저렴해서 민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다른 원룸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처음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저녁 9시쯤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밤 11시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운 밤하늘과 맞은편 건물의 불빛들만 보였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창밖에서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혹시나 해서 창문에 커튼을 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커튼을 쳐도 그 시선을 느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려고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초 드디어 민수 씨는 그 정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민수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창문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겁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리상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조각상처럼 말이죠. 민수 씨는 깜짝 놀라서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맞은편 건물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건물 말씀이세요? 거긴 작년에 화재가 나서 지금은 빈 건물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민수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어젯밤에 본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부터 민수 씨는 더욱 자주 그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느낌만큼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0월 중순 민수 씨에게 더욱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민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방은 3층이에요. 발코니도 없고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창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서 창문을 확인해 보니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창문 유리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유리를 긁은 것 같은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때부터 민수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어요. 때로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고 때로는 창밖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모두들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11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가 새벽 2시쯤 잠에서 깨어나니 창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크 소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똑똑똑, 똑똑, 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민수 씨는 혹시나 해서 그 패턴을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패턴을 모르스 보호로 해석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실제 모르스 보호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봐달라였어요. 민수 씨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창밖의 그 존재는 자신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새벽 3시쯤 예상대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맞은편 빈 건물 옥상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온몸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타버렸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그을린 얼굴에서 유독 눈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눈은 정확히 민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커튼을 확 쳤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즉시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사 전날 그는 용기를 내서 맞은편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저씨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나 또 나타났군요. 작년에 그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한 여성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연기에 질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맞은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말하길 마지막까지 그쪽을 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민수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그 여성이? 네, 아마 그분일 거예요. 가끔씩 그쪽 원룸에 사는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특히 3층 방에 사는 분들이 말이에요. 민수 씨는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이 사는 방의 창문이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것을요. 민수 씨는 다음 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밤에 잠들기 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면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건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우셨나요?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밤 창문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